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2025년 2월 13일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 섹터 걸쳐서 뭐 테마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어제 보니까 이제 CPI가 발표가 나왔는데 CPI가 약간 쇼크적인 부분으로 나왔죠. CPI 예상치 다 상했죠. 뭐 그러면서 금리나 뭐 서두를 필요 없다.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르고, 그쵸? 근데 뭐 이 부분을 어쨌든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선물, 야간 선물도 그렇지만, 소화하고 나서 이렇게 좀 올라와서 좀 마감해줬다라는 건데, 일단 내용을 봤을 때 중고차랑 어쨌든 뭐 주거비랑 이런 거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고차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보면 이제 뭐 산불 영향이 좀 일부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구매자 유지하기 위해서 저 오름 마진 뭐 유지해서 이런 부분 프로모션 중단 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치면서 물가가 좀 자극을 좀 받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좀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유가 하락의 연료유도 뭐 이후 좀 하락 여지 부분, 그다음에 하락 여지가 있다 이런 거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일단은 근데 CPI 경계감으로 해서 이제 향후 나올 PPI라든지 그다음에 월말이지 PC 뭐 개인 소비자 지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CPI 충격에도 우리 증시는 좀 강하게 흐름을 이어지고 있어요. 네, CPI 쇼크에도 국내 증시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매크로 장세 그래서 언제든 지금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아래 보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신용 잔고를 정리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월 10일 기준으로 17조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32% 30 계속 30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30% 위로 이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32.38% 정도면은 그렇게 뭐 불안한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증시 상승에 따라서 신용자가 좀 증가하고 증시자금은 여전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쨌든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수를 사실 뭐 올린 부분도 종전, 그렇죠, 종전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전진건설, 현대해보다임, 그다음에 대형주 오늘 또 실체적인 부분 현대 HD 현대 건설기계 급등했죠. 굉장한 뭐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쨌든 뭐 차익률 나오면서 꼬리 달긴 했는데 급등해주면서 재건 관련된 부분 강세를 보여주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관세 부분에 있어서 로이터에서 제가 뭐 장전에 뉴스가 나왔던 건데, 자동차 장전 시황에서 안내 드렸는데 자동차랑 이제 제약주 여기에서 좀 이제 관세 면세 의약품이죠. 관세 면제 움직임도 좀 이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완화를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한번 좀 떨쳐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여전히 뭐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장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던 거는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주,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정말 더 빠질 게 있냐 싶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바닥권을 기어가고 있었던 뭡니까? 네, 2차전지가 오늘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나와줬어. 근데 제가 2차전지는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원픽은 지금은 실적이 나온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뭐 공작 공설한 것도 좀 돌아가고, 모델 수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모델에 대한 다양화에 대해서 실리콘 업체가 좀 많이 탑재가 되니까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존재는 이따가 좀 차트 한번 좀 살펴봐 드릴게요. 네, 테마 특징 보면 재건에 대한 급등, 네, HD전설기계 이렇게 보시면 됐고, 실적주 뭐 제우스 이런 거 좀 실적 잘 나오는 것들 계속적으로 급등해 주었고, 실적이 잘 나왔던 것들은 추세를 계속적으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방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위아래 흔들겠지만 방향성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일단은 LS 일렉트릭이 좀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좋죠. 오늘도 10% 급등했죠. 신고가 나오고 최초 공략 대비해서 80% 이상 지금 안착이 된 부분이죠. 어쨌든 한번 팔고 나서 이제 잔여 물량에 대한 부분, 우주항공
세트레가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 안착된 부분은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5만 원 안착되고 나서 보조 이제 5만 5천 원 부분까지 좀 플로우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오전 중에 물량 소화하고 오후에 이제 장막판 흐름에 좀 괜찮게 자리를 잡으면서 마감해 주었어요. 네, 수급 관점으로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한 2개 정도 우주항공 저는 좀 실체 있는 부분 갔을 때는 이렇게 좀 보고 조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 역시나 요 대장급들 그다음에 하나그룹 쪽 오늘 또 좀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하나엔진도 오늘 하나엔진이 강세를 보였고 하나시스템 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 급등 흐름 나왔죠. 요즘 이게 뭐 상따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 요런 매매도 좀 이제 확률적으로인데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를 마감하면은 보통 이제 갭상승 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시초가 매매로 하는 건데 요건 좀 굉장히 리스크가 동반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요것도 하나의 승률을 높여가는데 좀 괜찮다. 이를테면은 오늘 13일이니까 13일에 상한가 간 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놔. 그러면서 이제 뭐 40분 이후에 호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갭 어느 정도 뜰지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58분, 55분, 58분 정도에 이제 내령 좀 호가가 신뢰 있게 잡히잖아요. 뻥튀기 안 되고 그 타점에 이제 보고 나서 그 종목 중에서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낮겠다. 그다음에 재료의 뭐 뉴스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좀 더 강하게 갔는지 그날 또 수급이 어느 정도 붙어뒀는지 그런 걸 좀 고려했을 때 그걸 한두 정도 선별해서 시초가에 공략을 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꽤 괜찮은데 만약 여러분이 요거 만약 시초가 공략했는데 물론 더 가서 더 가면 좋아. 근데 대다수는 찍었다가 빠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뭔가 정말 긴급하게 회의가 잡혔다라고 하면 이런 전략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샀는데 누구는 다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뭐 긴급 회의라든지 긴급 출장이라든지 뭘로 인해서 아니 긴급적인 뭐 전화 뭐 고객사라든지 뭐 여러분이 뭐 거래처 이런 전화를 통해서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또 마이너스 전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신용잔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이제 지수를 볼게요 한번. 코스피 2600선 향해 달려가고 있죠. 코스닥은 지금 750선 안착 흐름 이미 120선 먼저 돌파해 놓은 상황에서 좀 쉬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요 갭에 대해서 보면은 키 맞추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데 2차전지가 좀 이제 반등을 해 주면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 플로우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 2600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2600선 안착되고 나서 문제는 이제 올해에 대한 뷰를 계속 보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의 뷰가 지금 괜찮잖아요. 상반기가 지금 땅 시작하고 나서 1월부터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땅 시작하고 나서 1월부터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물론 뭐 빠진 거 대비해서는 아직 한참 더 올라야 되지만 저 이제 2600 안착되고 나서 물론 막 한 번의 조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상반기는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저는 좋을 것으로 봐요. 다만 분명히 한 번 어떻게든 뭐 털고자 하는 부분 아니면은 한 번 흔들기 좀 크게 솔직히 2월달에 요거 흔든 건 아직은 흔든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관세 관련된 부분으로 뭐 흔든 건 요 정도 뭐 어쨌든 시장이 좀 내성이 생겼으니까 혹시 모르는 또 돌발적인 부분 아시잖아요. 뭔가 부정적인 거 나오면은 우후죽순 약속이라도 한 듯 짝이라도 한 듯이 뭔가 악재가 다 쏟아지는데 그런 분들 경계하면서 분명히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근데 여러분 저는 충분히 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은 당장은 그럴 걱정은 아니다. 지금 괜찮은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역시나 돌아온 시간 섹터별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는 오늘 좀 쉬어간 흐름이 나타났죠. 왜냐 어쨌든 CPI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성도 좀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그래요. 뭐 쉬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알테오젠 먼저 보죠. 왜 이래? 됐다. 자 알테오젠은 그래도 좀 오늘은 10종 20초를 지키지 못하고 좀 이탈하면서 마감해 주었어요. 다만 이제 37만 여기 지금 또 이전에 그러니까 40만원 돌파했던 시총 20조로 돌파하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고플로우로 37만원 솔직히 전 37만원 칸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가졌으면 하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요거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볼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좀 이슈 하나 있었죠. 어쨌든 뭐 약세 마감을 지속적으로 해주었는데 뭐 좀 반등하다가 약세 마감을 해줬죠. 근데 이게 다한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이제 기업에서 라이센스를 이제 인했죠. 샀죠. 기술을 도입했죠.
그래서 요걸 체결했는데 요게 이제 뭐 렉나자라든지 이런 분에서 꽤 괜찮은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리가캠 거기 이제 IR 담당하시는 채널 운영하시는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어쨌든 ADC 관련해서 이제 다양화를 하는 거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적응적인 부분에서 확장을 해 나가는 거는 그래요.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60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자리 잡고 나서 제 차에 12만 원 돌리는지, 그래서 좀 자리 잡고 12만 원 돌리는지 요거 좀 보고 나서 다시 잡아가든지 아니면 뭐 추가 뭐 물량을 더 잡아가든지 이렇게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은 일단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매출은 미친 듯이 2조가 넘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기술 수출비랑 어쨌든 지금 의료 파업 그런 영향으로 좀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잘 안 나왔는데 괜찮다고 봐요. 이것도 어쨌든 돌아가면서 제 차 14만 원은 안착되면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은 뭐 추가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 실적에 의한 하락은 어쨌든 25년 지금 상반기에 몰려 있는 그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좀 다시금 좀 잡아갈 만한 그런 좀 기회를 좀 제공하는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올릭스가 저는 이제 고가 영역에서 요거는 지금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갭 뜨고 나서 2.3 가고 나서 오늘 또 어제 그러니까 어제 3연속 상한가 간 거죠. 오늘 또 추가 급등 나왔다가 눌린 건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가에서 눌렸을 때 한번 여기 눌렸을 때 바로 이렇게 깨지기보다는 눌렸을 때 한번 반등 툭툭하는, 마치 지금 로봇에 대한 관점으로 고가 영역에 대한 트레이딩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좀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가 가능하다. 늘 근데 이런 거는요 상승에 붙지 마세요. 눌림에 붙으세요. 혹시라도 뭐 삥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뭐 점심값이라도 벌자라는 관점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아요. 자, 이를테면 지금 이제 로봇 관련돼서 로봇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뭐 안내 드릴 텐데, 자 이렇게 바이오는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차전지 오늘 간만에 정말 찐반등 테테테 간만에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어요. 근데 저가에서 물량이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인데 여기 보시면은 꽤 괜찮게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도 꽤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일단 3월에 좀 진행이 되고, LG엔솔도 좀 흐름이 나왔고, 에코프로모티, 에코프로모, 포스콜딩스도 그렇고 저가 부분에서 돌려왔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원픽은 대주자료 실적 나오는 거 요건 좀 돌파했죠. 이 물량 소화하면서 지금 안착됐죠. 11만 원 가기 위한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11만원 가면은 이거 한 11만 6천원까지는 추가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봉상에서 돌려놨고 11만원, 12만원 전후까지는 일단 지금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기간에 대한 플로우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SK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동시효과 때 좀 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좀 시간에서 한번 볼게요. 좀 빠지는지. 보통 동시효과 때 빠졌죠? 그래도 자리 잡네요. 20만원 안착되고. 그래서 어쨌든 HBM 관련된 부분 뭐 일단 큰 물량을 다 정리한 상황에서 다시금 봐야 되는데, 뭐 오늘 반도체 지금 레거시 쪽이 굉장히 괜찮아요. 보시면은 일단 정리를 해서 봐드리면은 테스 이런 것도 괜찮고, 제우스 오늘 실적 잘 나와서 좀 강세를 보였죠. 그렇죠?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뭐 에스테도 조금 좀 장기 추세 아래 있네요. 보통 이제 장기 추세 위로 돌파한 것들 위주로 좀 반도체는 그렇게 좀 세퍼레이트 타가지고 분류해놓고 보는 게 저는 맞다, 낫다라고 봐요. 한미 반도체도 지금 뭐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된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것까지도 해가지고 나오는데, 글쎄요. ISG가 좀 기준선 상단 돌파했죠. 그래서 이런 거 기준선 상단 돌파는 지금 프로에서 공략해야 된다. SKC도 그렇고. 캠트로닉스 엄청 빨더라고요. 뭐 IT신 그쪽도 그렇고 텔레그램에서 요거 엄청 빨던데. 근데 저는 요거 유리기판은 요거 지금 FNS테크가 지금 SKC 쪽에 앱솔릭스 향 쪽으로 이제 밴더로 붙은 건데, 아무래도 SKC 가니까 다른 삼성이나 이런 데는 못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 수급이랑 이런 거 봤을 때 스몰캡 봤을 때 실적도 꽤 괜찮게 나왔었고, 저는 요거 스몰캡으로는 요거 좀 팔로우하면서 오늘 입질 좀 들어갔다. FNS테크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태성은 좀 애매한데, 그렇죠? 차트 관점 좋았는데 차트 완전 꺾였죠. 유리기판이 보시면 이게 유리기판이 괜찮은데 태성만 꺾은 거는 약간 좀 애매하죠. 이거 뭐 다른 데서 뭐 커버를 하는지 이것도 막 그러게요. 막 댓글 뭐 그쵸. 아무튼
배송이 좀 애매하다. 애매해졌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까지 이렇게 좀 보시고, 제가 반도체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MPU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팹리스 쪽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오픈 엣지 특허는 종가까지 좀 잘 마감해 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CX는 네오셈 정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지만 일단 MPU 쪽 오픈, 가온칩스 요 정도 요 두 개를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 퓨리오사가 뭡니까? 퓨리오사 AI가 MPU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리벨리온이라는 게 사실 좀 더 이제 뭐 우위에 있다 이런 게 뭐 얘기 나오는데 리벨리온 통해서 삼성전자 암이랑 했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계를 또 AD 테크놀로지가 맡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이슈가 지금 요거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수급 들어온 게 요게 그거거든요. 리벨리온과 차세대 AI 칩랩 플랫폼 개발 예정. ARM 그다음에 삼성 AD 테크놀로지 그쵸? 요거 수급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하나도. 근데 바닥은 잡혔죠. 그리고 오늘 장기 추세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차트상으로 괜찮다. 그리고 가온칩스는 이미 돌파해놨고 자리 잡았고 MPU는 얘가 좀 그래도 팹리스는 얘가 좀 탄력적이고 대장으로 가요. 물론 뭐 잘한 테크놀로지 얘네들이 갔었는데 그냥 좀 실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가온칩스가 좀 더 저는 우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얘도 IP 쪽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또 이제 장기 추세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여기만 돌파하면 얘는 좀 좋은 게 2만원까지 열려있어요. 이게 빈수급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요즘 MPU랑 해가지고 지금 뭐 저는 반도체도 HBM도 물론 여기에 중심이긴 해요. 여전히 AI 하드웨어 쪽 해가지고 여전히 중심인데 다른 또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도 게임 체인저 역할인데 그런 부분으로 하나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좀 서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저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오늘 전멸했죠. 전멸. 다만 여기 실적 나온 소프트웨어들이 좀 있으니까 전멸했는데 보시면은 자 소프트웨어 쪽이 요거죠 요거 쪽인데 많이 죽었죠. 카카오가 좀 약세를 보여서 4만원이랑 이제 마음 AI랑 해가지고 다만 이제 한글화 컴퓨터는 좀 견고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쵸? 보시면은 카카오가 근데 여기서 이탈하겠어요 설마? 이 정도까지 올려놨는데 근데 좀 수급이 많이 빠지긴 했네요. 워낙 이제 개인들이 많아서 이때 좀 정리하고 딴 거 가자 이런 심리가 좀 발동됐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일단 지지를 받았네 카카오는. 단기 낙폭 단기 늘리면 한번 뭐 반발 매수 고려해서 잡을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한글화 컴퓨터는 지금 여기 24,000원 기준으로 좀 기준 상단 잡아놓고 있고 얘도 그래도 실적 기대감은 있어서 한번 실적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 기대치에 충족하면은 어쨌든 연간 YOY를 해가지고는 분명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줄 테니까 그때 이거 25,000원 다시 소화해서 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 23,400원까지 떨어졌다 이탈되면은 조금 애매해지는데 근데 여기서 뭐 떨어진다고 해서 눌리는 게 아니고 돌려갈 수 있으니까 요때 이제 좀 이제 추가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관점으로 요거 좀 낙폭을 체크하면서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소프트웨어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유리기판은 아까 위에서 미리 봤죠. 로봇 자 로봇에 대해서 연초부터 워낙 많은 돈이 들어왔기에 어제 급락 오늘 초반까지도 약세였어요. 근데 요런 거를 이제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급락 나왔을 때 초시초가를 또 약세를 출발한다. 그런 거는 이제 누릴만한 거죠. 왜냐면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연초부터. 그리고 나서 분봉으로 깠을 때 보시면은 이제 약세 이후에 좀 어제 약세 출발했다가 돌렸죠. 그쵸? 강보합. 그리고 나서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막판에 수급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왔던 건 뭡니까? 뭐 CMS 클로봇 이런 거 있죠. 그쵸? 말고 클로봇 보시면 이제 약세 출발했단 말이에요. 오늘 마이너스 1.77% 출발. 그렇죠? 어제 보시면은 어제 10% 넘는 하락, 종가 10%. 그다음에 오늘 개파락 출발했죠. 양 1% 정도, 1.277%. 근데 여기서 좀 지지받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봉 까보고 나서 이제 돌렸을 때 아래 꼬리 흡수된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는 다 체크하면서 보긴 해야 되는데 요때 잡으면 요 구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근데 요 구간도
그래서 한 4, 5%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CMS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수입수 나오고 나서 요 구간인데 보시면 여기에 몇 프로 되나 몇 프로 되려나 이를테면 좀 높게 잡아서 여기서 저가에서 못 잡고 35,500원 정도 잡았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3, 4% 나오네요. 단기 3, 4%. 이런 관점으로 이제 아마 몇 번 더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서 물론 N자 눌림으로 뭐 반등을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장악하지 못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로봇이 워낙 좀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좀 N자 눌림까지 보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봐요.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RS 오토메이션 오히려 요 RS 오토메이션 수급이 안 빠져서 단기적으로 요것도 한번 좀 눈여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은 요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조선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아마 또 자금이 좀 빠지면은 바이오 쪽이라든지 좀 수급이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엔진도 오늘 좀 이제 이렇게 뭐 돌림이 나와줬고 시간대도 괜찮네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그룹에 대한 영향으로 후발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 대한 영향으로 후발주 수급이 들어왔고 전고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재차 26,000원 돌파하고 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갈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수급이 안 빠져서 충분히 이것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HD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3만원 블루 3만원까지 보이는데 약간 먹거리가 그렇게 막 이게 막 타이트하게 뭐 크진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력은 LS 일렉트릭 여전히 신고가 나왔죠. 오늘 또 10% 흐름 나와줬고 어제 11% 오늘 10% 신고가 나와주고 LX 일렉트릭도 남들이 다 그거죠. 제가 영상으로 뭐 찍고 스터디하고 안내드리면서 잡아갈 때는 남들은 다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은 뭐 재룡전기만 이런 거 약간 스몰 쪽에 많이 집중을 했을 때 그때는 산일 전기도 많이 탄력적으로 흐름 나와줬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란지 이거 이연된 부분에 있어서 결국 막 북미 쪽이랑 어쨌든 CES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하면서 가져왔었죠. 그렇죠. 초소형 변압기랑 관련 부분 해가지고 그래서 참 많은 지금도 잔여물량 보면은 한 80%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뭐 일진전기도 지금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뭐 수주잔고 베이스 고려했을 때는 내년까지 내년이 지금 25년이죠. 올해에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보여지고 산일전기도 여기 지금 75,000원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에요. 75,000원 돌파 시에 8만원 가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전기전력은 이 정도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효성중공업은 이제 실적 베이스로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돼가지고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뭐 LS 일렉트릭 계속적으로 고공행진, 일진전기, 산일전기 그다음에 HD현대 일렉트릭은 40만원 안착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주항공 세트레가이가 5만원 돌파하고 나서 요거 좀 달라졌다. 요거에 좀 강력 저항 매물대가 있었는데 요거를 지금 소 돌파해서 안착이다. 기준선 상단으로 돌파해주고 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 그때 돌파하지 못한 구간 돌파했으니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55,000원 뷰까지는 일단 보고 스페이스 IT가 이제 또 3월 일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주항공에서 수급 관점으로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좀 시간에 보시면은 오이? 뭐죠? 네, 수급은 얘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게 추가 상장이 4만 주 갔다가 이렇게 눌린 거라고 4만 주 갔다가 한 4%, 2%, 한 3% 뺐네요. 그렇죠. 어쨌든 수급주는 얘예요. 수급은 얘 하나도 안 빠졌어 지금.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일단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뭡니까? 보여주는 게 북미 캔코아 USA 있잖아요. 북미 현지 생산. 요거에 대한 강력 모멘텀 있죠.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면서 쪽쪽 아주 그냥 단물 다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단기적인 부분 눌릴 때마다 보고 있어요. 수급이 안 빠졌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SOS라면 자율주행 근데 막 그렇게 막 길게 끌고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일단 SOS를 그래도 요거 구간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데, 어쨌든 뭐 자율주행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오늘 또 마침 마감하고 나서 뭐 5천억 그거 정부인가 어디서 투자하는 그런 거 하나 나왔거든요.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를 봐드릴게요. 그러면은 첨단 미래차에 5천억 투자 해가지고 보이시나? 이거 지금 제가 뭐 기술 개발에 이렇게 화면이 너무 작구나 제 자체가. 정부가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5천억 원을 들여 신기술 개발에 뭐 구축에 나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뭐 시간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건 없네요. 그렇죠. 포바인. 포바인은 제대로 얘는 그거 하네요. 주주 환원 그거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재건. 재건은 전진건설로 보실 때 지금 대형주에서 HD 현대건설기가 오늘 폭등이 나왔다. 21%. 지금 뭐 시총 큰 게 이렇게 가요. 지금 장세가 빅머니 쪽으로 좀 붙었기 때문에 큼직한 거를 좀 위주로 본다라고 좀 관점 봤을 때, 요거는 지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눌렸을 때, 이를테면 뭐 갭 띄웠기 때문에 눌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만 원 구간 한번 눌리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트럼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세 영향 계속적으로 좀 뭐 긍정과 부정으로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지만, 중심 잡고 가면은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나 좀 견고하게 좀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연초 이어서 좀 긍정적인 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잡고, 어쨌든 너무 뭐 사실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욕심을 좀 부리고 그러는 게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매수하면 바로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뭐 꾸준하게 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면서 나아가는 방향도 하나의 우리가 좀 자산을 증식하면 쌓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근데 뭐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묵직하게 좀 긴 호흡으로 좀 가면은 된다. 그래서 변동성에, 그러니까 매집주 같은 경우에서 좀 여러분이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나는 어떠한 변동성도 좀 견딜 수 있다, 변동성에도 충분히 좀 추가 매수하면서 물량 더 모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좀만 오르면 좀 팔고 싶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래서 물론 뭐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보는 접근하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좀 이거는 좀 더 내가 목표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그 여정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변동성을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가면은 충분히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좀 뭐 시페이 쇼크가 있었지만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국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고, 자, 오늘 또 여러분 이 어려운 장세에 또 잘 견뎌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도 곧 진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